예, 요새 이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을 보면 되지 않을 방향으로 얘들이 그렇게 막 꾀를 내는 거 보면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다. 얘들이 휴전을 깼거든요. 얘들이 깬 거예요. 왜 깼을까? 이게 이제 트럼프한테 되치기 당하고 시진핑한테 배신당한 겁니다. 치명적으로 오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할 일만 남았죠. 이게 우리한테도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다 한국 정치랑 직결되어 있는 인물들이니까. 예,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7월 11일 이후 매일 때리고 있거든요. 11일째 때렸죠. 예, 정말 뭐 나날이 더 살벌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내일도 때리고 모레도 때리고 계속 때리고 때릴 때마다 더 반치가 강해지고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일 겁니다. 드디어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테헤란 40km 바깥에까지 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지 다 쏘겠다 이 소리죠. 점점 더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라는 질문 대신에 왜 이란이 되도 않을 휴전을 깼을까? 왜 되도 않게 휴전을 깼을까? 이란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 휴전하고 도망갈 놈 도망가고 신분 세탁할 놈 신분 세탁하고 그게 합리적 선택인데 이게 다 죽겠다고 이제 나선 건데 왜 이렇게 휴전을 깼을까? 이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과연 이란이 깬 게 맞냐? 깬 게 맞습니다. 이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부터 이란의 도발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7월 10일 날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띄우죠. 그러니까 7월 11일까지, 그러니까 하루 여유 주고 너희들이 공격 안 한다. 호르무즈 자유항행한다. 통행료 갈취 없다. 이 세 가지를 내일까지 7월 11일까지 공개 천명해라. 안 그럼 패겠다라고 트럼프가 7월 10일 날 얘기를 합니다. 하도 깐족거리니까. 그럼 어떻게 깐족거렸는지 한번 보죠. 이 깐족거린 걸 보면 얘들이 휴전을 깼구나. 깨려고 마음 먹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 5일에서 6일은 선박 항행을 차단하고 교란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또 기뢰를 포설했고요.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승인 항로로 운행하는 선박은 공격받을 것이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순찰기 및 미 해군 제59 특수임무대의 무인 수상정, 이게 아마 저것 때 많이 쓰였죠. 기뢰 제거 때. 거기에 대해서 레이더를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영내 국가들에 대해서는 영공에 드론대를 보내고 재밍을 걸어서 조기경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탐색했습니다. 아주 깐죽거린 거예요. 그리고 7월 7일, 8일에는 드디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2척을 미사일로 때려가지고 선원 다수가 사망했고요. 말타 선적 유조선, 정확히 표현하면 원유가 아니라 정제유 운반선입니다. 그거를 또 미사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미군에 대해서는 미군이 응징 공격을 가하자 요르단 미군 병참시설에 탄도미사일과 드론대를 공격해서 미군을 사망토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영내 국가에 대해서는 사우디 동부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산유시설 및 파이프라인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에는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봉쇄를 선언했고요. 이라크 등 영내 미군 시설들에 대해 미사일 및 드론을 공격했고요. 석유가스 출하시설과 담수화시설에 대한 미사일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호르무즈 폐쇄를 다시 공식 선언을 했고요. IRGC가. 그리고 미군은 이란 해안포대 및 미사일 발사 시설에 공격을 가했고 이란은 또 쿠웨이트 등 석유 단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7월 한 5, 6일경부터 10일까지 한 5일, 6일에 걸쳐 가지고 이란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휴전 체제를 깬 거예요. 깬 거라고 이게. 코토를 미국 잠자는 사자의 코토를 막 뽑은 거지. 얘들이 돌았냐? 왜 이런 판단했을까? 그걸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리짜밍이나 더블당이 하는 짓이랑 좀 비슷해요. 새해 탈출 안내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이고요. 좀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 또 여유가 되시면은 잘 구독료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럼프에 대한 오산을 한 4가지 정도를 하는데요. 이 오산을 해서 오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MOU를 60일 휴전에 동의를 할 때 마음을 단디 먹고 동의했어야 되는데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동의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안 가니까 휴전 상태에서 그런 결론은 우리가 트럼프에 당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에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불리하다. 말라 죽느니 지금 결판 내자. 뭐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60일 MOU에
동의를 했을 때는 중국이 이란 석유를 사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국 대형 정유사 시노펙이나 시누크는 외면했고 소형 정유사 여기는 시큰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까지 가 있냐면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를 빠져나간 이란 유령 함대의 대부분 35척에서 40척이 판매처를 못 잡고 지금 인도양 언저리에서 표류 중이에요. 그러니까 원유를 내보내면 팔 줄 알았지 사는 놈이 제대로 없네. 중국이 안 사주네 많이 생각만큼. 이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서명을 할 때는 호르무즈를 빠져나간 정상 유조선들이 다시 호르무즈로 돌아올 줄 알았을 거예요. 그게 한 100에서 120척 되거든요. 돌아오기는커녕 세계 전체로 보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호르무즈 해상 운송이 막혀도 원유는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미 부족했던 것은 원유가 아니라 운송수단 유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에서 풀려난 유조선들이 호르무즈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항로에서 가동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유럽과 미국 사이를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와 한국 사이를 다닌다든지 이렇게 다른 항로에서 가동이 되니까 호르무즈 해상 운송 원유 없이도 견딜 수 있는 상태로 점점 개편이 된 거예요. 원유 수급 구조가. 그렇게 될 줄 몰랐지 얘들이. 세 번째는 얘들이 미군 체제 보급 정비가 일어날 거라고 이거 실감을 못했을 거라고요. 뭐 무식한 애들이 뭐 알겠어요. 60일 하기 전에는요. 60일 휴전하기 전에는 주로 항공모함에 기반해서 본토를 전투기로 폭격하는 모드로 미군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게 60일 그 휴전 MOU 하기 직전에 봉쇄를 했잖아요. 이란에 대한 봉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MOU 기간 동안 이 벼라가 더 진행돼 가지고 이 육지를 이용하는 작전 능력, 즉 다시 말하자면 건너편에서 프리즘을 쏘면은 이란 해안을 때리거든. 혹은 건너편에서 아타큼스를 쏴도 이란 해안을 때려요. 300km 안 넘는 데 많아요 거기.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해안 쪽에서 쏘면 좀 더 멀리서 쏘면 프리즘 쏘면 그냥 닿는 거고 500km 가니까. 그리고 육지에서 쏘는 토마호크 이런 걸 쏘기 시작했다고요 지금. 미국이 완전히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육지까지 같이 이용하는 작전이 됐고, 그리고 작전의 타겟이 지금 중부사령부 계속 발표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의 자유항행을 해치는,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그 능력을 감쇄시키기 위해서 이번 작전했다. 매일 그렇게 나와요. 매일. 오늘 작전이 그거 목표였다. 똑같아요. 그 구절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미국이 작전을 하면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드디어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안과 섬과 이 일대, 뭐 조금 더 확대하면 그 에너지 출하되는 하르그 섬 여기까지, 이게 다 낮은 바다거든요. 그래서 천해라고요. 그러니까 해안섬 천해 작전이에요. 이거는 작전 성격이 다릅니다. 항모에 기반한 본토에 대한 전투기 폭격 작전하고 육지를 이용하기도 하면서 호르무즈 해안섬 천해를 중심으로 해서 작전을 펴는 거는 체제가 달라요. 그 거대한 조직인데 수만 명이 그거를 튜닝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제 이걸 절감한 거지 이란이. 얘들이 이거 시간 더 주면 큰일 나겠다. 예를 들어서 본토에 대해서 폭격기로 때릴 때는 아파치 헬기 많이 떠다닐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아파치 헬기 엄청 떠다녀요. 본토에 대해서 때릴 때는 A-10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생겨가지고 지상 지원하는 비행기 그런 거 떠다닐 필요 없지. 그 지상 공격하는 비행기인데 그런 거 엄청 떠다니고 있다고요. 또 마찬가지로 슈퍼허클리스 수송기를 개조해서 105mm 대포까지 실은 AC-130J 같은 거 떠다닐 필요가 없죠. 근데 요새는 그런 거 많이 투입됐거든. 있는 거 다 투입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작전의 포커스가 바뀐 거예요. 저게 A-10이죠. 지금 그림 보여주고 있는 게. 그냥 지상 다 그냥 다 작살내버리는 그런 애죠. 그리고 채공 시간 길고.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AC-130J 수송기에서 대포 속에 만들어 놓은 거. 저거 그냥 쓸어버리는 거거든요. 지상을. 저런 것들이 나와 있다고 지금. 네 번째는 뭐냐면은 기뢰를 제거하면서 무인 잠수정과 해저 센서망을 지금 엄청 포설했다고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바닷속을 손바닥 보듯 유리알 같이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상태가 된 거예요. 며칠 전에도 그 만다르 아바스 앞에 잠수함 나와 있다가 잠수함 수리 공장에서 그냥 격침돼 버렸잖아. 들여다보고 아는 거지. 잠수함 기어 나왔어 동굴에서. 바로 그냥 그 항구 앞에서
깔아쳐 버렸잖아요. 이 청업 능력이 좋거든. 이게 요새 굉장히 좋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되치기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딱 정리를 하고, 아이 뭐 이게 사실상의 항복이구나라고 마음을 정리하고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 우리 시간 좀 벌어서 또 개기면 되지 하고 나왔어요. 그럼 시간을 벌려면 돈이 있어야지. 근데 석유가 안 팔려. 시간을 벌으려면은 호르무즈를 딱 인질로 잡아야 되지. 그런데 호르무즈를 빠져나간 배들이 안 돌아와. 그래서 세계 그 원유 수급 체계가 또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 시간을 좀 벌으려면 미군이 좀 그냥 팀이 해야지. 근데 이게 그냥 완전히 미군이 호르무즈의 섬과 해안과 천해를 위한 천해 작전 체제로 다 개비가 되고 있어. 시간을 벌으려면 호르무즈를 자기들이 더 장악해야지. 근데 호르무즈 바닷속에 전부 무인 잠수정하고 센서만 깔리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야 우리 트럼프한테 당했구나. 거기다 마지막에 뭐냐. 얘들이요 11월 그 중간선거 다가올수록 트럼프가 초조해져서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트럼프는 세게 나가죠. 무릎 꿇으면 표 더 떨어져. 여기서 결판 내야 돼. 트럼프는 이러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트럼프의 이게 왜 말이 되냐면요. 중간선거 투표율이 50%가 안 됩니다. 40몇 프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그냥 속칭 특바만 다 몰려나가도 과반 먹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여론조사에 밀려가지고 무릎 꿇을 거 없다 이거요. 중간선거 특히 이번에 그 현상 많이 나타날 거예요. 여론조사로 나타난 거하고 실제 표심이 엄청 차이 날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론조사 할 때는 아 저 투표합니다. 아 나 누구 지지합니다 말하지. 그러고 나서는 투표 안 해. 그 갭이 그 대선 때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때 투표하겠다고 말해놓고 투표 안 하는 사람의 그 숫자가 여론조사 할 때 그 비율이 훨씬 크다고 대선 때보다. 이번에 더 그럴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아니 나이스하게 중간선거 전에 나이스하게 정리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밀어붙이는 게 차라리 맥없이 무릎 꿇는 것보다 나아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다 틀린 거라 저기 그 이란 애들이 한 계산이. 그러니까 참 야 우리가 되치기 당했다. 야 시간 줄수록 미국이 점점 더 유리해지나. 야야야 빠꾸 오라이 차돌려. 그래가지고 지금 확 판을 뒤집어 푼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그 중국한테 지금 완전히 통수를 당한 거 아닙니까? 중국이 이란을 버렸어요. 두 가지 보면 알아. 이란 석유 이번에 많이 사줬냐? 안 사줬어. 그럼 이란한테 확실하게 무기 확실히 싣고 가서 공급해서 주고 있냐? 안 해줬어. 그럼 지금 이란은 중국한테 뭐야? 예, 디스가 2번 들어갑니다. 디스카더블 디스카운트 가스 스테이션이에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할인 주유소 취급받은 거예요. 저기서 뭐 싸면은 좀 싸 기름. 근데 뭐 우리가 뭐 공들여서 방어해 주는 그런 동맹은 아니야.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이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중국이 개망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기는 전부 이란이 중동에 있어서의 중국의 최대의 전략적 동맹이다라고 알고 있었잖아. 또 자기도 그런 척을 했잖아. 근데 실제로 상황 벌어지니까 나 쟤 몰라요. 베드로 흉내 내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흉내. 나 예수님 몰라요. 시진핑이 베드로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기 뭐 성경 모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쟤 몰라요 하고 잡아떼는 거라고. 이게 생까는 거라고요. 통수예요. 배신이에요. 이게 왜 벌어졌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원칙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원래 이란이 뭐 때문에 필요했어? 중국한테. 이란이 움직이면 호르무즈가 교란되고 그러면 미국의 에너지 목줄을 조를 수 있었다고요. 옛날엔. 이란은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니까. 지금 이렇게 첨단 무기가 발전했는데도 호르무즈를 못 들어가지고 개고생하고 있는데 뭐 10년, 20년 전엔 이란이 호르무즈에 딱 대포 걸고 잃어버리면 못 뚫죠. 그거 40km밖에 안 되는데 폭이 제일 좁은 데는. 그러니까 이란만 잡고 있으면 미국에 대한 견제수가 됐던 거예요. 그전에. 근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 한 5, 6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2020년에 미국이 페트로 순수출국으로 전환했습니다. 야 백모 너 무슨 그렇게 잘난 채 그냥 석유 순수출국이라 그래.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해요. 페트롤리엄 순수출국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유와 정제유를 다 합쳐서 페트롤리움이라 그래요. 이 석유화학에서는. 그래서 미국이 페트로 순수출국이 됐어요. 이게 왜 또 함부로 말을 못하냐면 미국이 경질유는 수출하는데 여러 가지 원료 뽑는 데 유리한 중유, 무거운 그 원유는 캐나다랑 베네수엘라에서 수입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복잡해요. 뭐 수입 수출이 족보가. 그러니까 그냥 페트로로 한꺼번에 딱 묶어놓고 이게 순수출이야 아니면 수출이 많아 이게 수입이 많아 이렇게 따지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2020년에 그런 어마무시한 변화가 이제 일어난 해예요. 그런데 한편 중국은 호르무즈에 오히려 의존을 해. 호르무즈가 교란될수록 자기는 손해봐. 도쿄로 재발등 찍기야. 이런 상황에서 이란 노는 걸 보니까 이게 점점 더 눈밖에 나는 거지. 이제 불량자산이야 점점 더. 인구가 1억이 돼. 중동 최대야. 또라이 종말론이야.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마디께서 천몇백 년 전부터 지금 우리 틈에 숨어서 사시고 있다. 이미 천몇백 년 동안 돌아가시지 않고 영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종말로 몰아넣어야 마디께서 몸을 드러내신다. 얘들 이런 스토리거든요. 이거 완전 또라이 종말론이에요. 거기다 탄도미사일, 거기다 세계 2위의 가스, 세계 3위의 석유.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핵무장을 해? 중국도 감당 안 돼요. 이거는. 러시아도 감당 안 됩니다. 이거는. 세 번째 뭐냐면 중동발 핵도미노가 일어나. 이거는 중국도 러시아도 감당 안 돼요. 핵은 작은 숫자가 들고 있을수록 유리해요. 북핵만 제외하고 북핵은 중국 핵의 레이블 바꾼 거예요. 열쇠는 베이징이 갖고 있어요. 버튼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4개의 나라는 확실해요. 파키스탄, 이란 옆에 붙어 있잖아. 이란이 핵무장하면은 파키스탄 당연히 핵무장 강화하죠. 파키스탄이 핵무장 확대하면 인도가 핵무장을 확대해요. 이란과 터키 붙어 있죠. 터키 핵무장합니다. 이란과 사우디 마주보고 있죠. 사우디 핵무장해요. 일단 거기서 따다다당 하고 4개가 터지는 거야. 이란 말고. 이란 플러스 4개. 그러면 인도가 핵이 강화되면 중국이 핵을 더 만들어야 돼. 그리고 중국의 ICBM 사일로가 거꾸로 방향 돌려가지고 인도향으로 또 많이, 인도를 향하는 방향으로 많이 놔야 돼요. 중국도 골 아프다고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 그 정도 사단이 벌어지면, 야, everybody 핵, 오케이, 핵, 쌤, 오케이 하고 한국이 칼 뽑고 나서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그러면 칼 뽑고 나선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국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핵은 몇 놈만 갖고 있어야지 선수들끼리.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 이란은 중국이 이징역일 줄 모르고 중국이 자기들한테 얼른 석유도 많이 사주고 무기도 엄청 공급해 줄 줄 알았죠. 그런데 중국의 글로벌 군사지정학 전략은요. 무식, 우악, 근시한 망각입니다. 무근망해요. 무식해요. 이렇게 우리가 일을 저지르면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과 파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지 이 생각 안 해요. 그것만 봐. 바둑 하수들처럼. 북한에 핵과 미사일을 채워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앞으로 가게 될까? 일본은 어떻게 가게 될까? 이거 안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거야. 우리 중국이 푸틴과 깐부를 먹고 푸틴의 러시아 침공을 지원해주면 유럽이 어떻게 나올까? 그건 안 보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하고 우악스럽고 근시하니 우악스럽다는 건 뭐냐면 어떤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론과 이론, 담론, 지식인들이 막 떠드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미리. 얘들이 공정, 뭐 동북공정 이게 다 그런 거죠. 근데 너무 생경하고 생뚱맞고 티가 나. 우악스럽게 되는 거죠. 거기다 근시안이야. 얘들 입장에서는 오늘 인풋 냈으면 내일 아웃풋 내고 모레는 몰랑. 그런 관점에 얘들 하는 조치를 가만히 보면 우리 한한령으로 때려잡는 거 보세요. 쟤들 안 되겠어. 사드를 깐다 그래. 야, 근데 쟤들 보니까 무슨, 와서 우리한테 노래도 팔아먹고, 영화도 팔아먹고, 애니도 팔아먹고, 게임도 팔아먹고, 야, 다 때려잡아. 그걸 때려잡았을 때 그게 어디로 튈지 생각 안 해. 그럼 야, 그때 우리가 그거 잘못했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없어. 몰랑. 망각이에요, 망각. 왜냐면 관시와 이권만 보고 있거든. 관성만 남아요. 문맥에 대한 기억은 없어져. 문맥에 대한 기억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이란에 대해서 이란을 우리가 잘 가져가면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을 거라고. 이란을 잘 가져가면 미국의 그 숨통을 조를 수 있는 비수가 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2020년에 미국이 페트로 순수출국으로 되면 야 이제 호르무즈는 그 가치가 없어졌는데 괜히 시끄럽게 해서 괜히 우리 사우디나 카타르 같이 우리랑 관계 좋고 우리한테 잘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나라들 괜히 복장 긁을 일 없잖아. 야, 좀 방향 바꿔야 되지 않아? 자기를 반추해서 돌아보고 방향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니까. 문맥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란이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에 BRI 해서 여기 4천억 달러 밀어준다고 이거 하면 내가 관시 동원해서 건설사 A 건설사 동원할 때 내가 50억 달러 프로젝트 띄워주고 그때 내가 5천만 달러 인마이 포켓하고 또 5천만 달러 해갖고 그건 아래 나눠주고 위에 받치고 뭐 이런 계산이야 전부. 제가 보기에는 전부 관시와 이권이 움직이니까 냉정하게 문맥을 되돌아보고 문맥이 바뀌었다. 그럼 정책을 바꿔야지. 이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요번에 이거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바보 같냐. 예, 그래서 스탈린 동무가 참 그립습니다. 참 생각납니다. 동무 같은 사람이 없어. 스탈린 동무 같은 사람이. 진핑의 아재는 스탈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스탈린이 얼마나 이 악마스러운지요. 한반도 불장난 6.25랑 관련돼서 4가지의 전략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 백모의 스토리입니다. 이런 거 어느 책에도 안 나와요. 가끔씩 일부는 언급될 수 있어도. 첫째는 뭐냐면 6.25를 일으켜서 미국의 국력을 소진시키고 대량 출혈시키겠다.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는 뭐냐. 6.25에 모택동을 끌어넣어갖고 모택동으로 하여금 미국이랑 싸움질을 하게 만들어서 모택동을 미국의 철천지 원수로 만들면 모택동이가 내 소나기를 못 빠져나간다. 티토같이 못 가본다. 그러니까 차이니스 티토. 그러니까 중국판 티토를 무지하게 무서워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티토가 유고슬라비아의 그 영웅이잖아. 개겼거든 스탈린한테. 티토가. 그래서 모택동을 미국의 철천지 원수로 만든다. 즉 미중 사이의 쐐기를 박겠다. 그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지금 북한 군부 보니까 그 국공내전 때 만주에서 저거한 자들이 전부 47년, 48년에 들어가서 했던 조선족들이나 그 교포들이 47년, 48년에 들어가서 다 그 인민군 만들었구만. 근데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군부가 친중이면 저기 일성이가 내 꼬붕이라도 어떻게 저길 믿냐. 야, 군부 다 없애야 돼. 그러니까 북한 군부를 장악한 연안파를 몽땅 제거. 그 북한에 대한 중국 영향력 제거. 그러니까 이게 4만 명이에요, 이게. 북한 인민군의 대부분이라고. 핵심은. 네 번째, 미국이 동아시아에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동유럽에 대한 우리 소련의 지배권을 강화하겠다. 이 4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6.25에 대해서. 그래야 왜 소련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해석이 돼요. 6.25를 원했던 거야. 그걸 함정을 판 거예요. 미국을 겨냥하고. 6월 27일 날 유엔 안보리가 제83호 결의를 통해서 남침 격퇴를 위한 원조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월 7일 날 유엔 안보리가 제84호 결의를 통해서 유엔군 사령부를 구성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책임과 권한을 미국에게 하겠다 그래요. 전부 다 기권하거나 참석 안 했잖아. 소련이 둘 다 브레이크 걸을 수 있었던 일이야. 안 한 거예요. 와봐. 들어와 한판 하자. 투르만 아재 한판 하자. 들어와 하고 스탈린이 한 거야. 근데 자기랑 한판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랑 안 싸워. 택동이하고 일성이가 싸울 거야. 악마죠. 그러니까 시진핑 같은 아마추어 엉터리 배불러 터진 게으른 사람을 보다가 스탈린을 보면 동무가 그립스문이다 이 소리가 나온다고.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이라면. 이 전쟁은요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세요. 자기가 이제 그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알리바이. 그러니까 모든 문서를 뒤져보면 뭐 소련 아카이브 뭐 기타 등등 고문서 다 뒤져도 스탈린이 지시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 김일성이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스탈린 동무 도와주시면 적화 통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같이 간 박헌영이가 동무 우리가 내려가면 제가 거느린 남노당 100만 명이 봉기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한 걸로 돼 있어. 뭔 놈의 38살짜리가 그 세계적 악마 앞에서 숨이나 쉬어요? 그때 37이나 됐겠다. 48년쯤 갔으니까 36. 소련군 대위 출신. 택도 없지. 북한의 국부는 김일성이 아니라 슈티코프인데 또 하나의 새끼 악마. 스탈린 밑에 새끼 악마. 극동군 사령관. 정치장교. 야전 장군 출신 아니에요. 선배 당원들 체포하고 고문하고 숙청하는 거 잘해가지고 급출세한 사람. 페테르부르크 공방전 1000일 동안에 사람들 많이 잡아 죽여서 급출세한 사람인데. 그리고 모택동이 6.25가 터지면은 너희가 혹시 스텝 꼬이면 우리가 지원할게라고 모택동이 약속을 한 셈인데 그것도 스탈린이 한 게 아니야. 스탈린이 이렇게 했지. 그거 하려면 그래도 모택동 동무가 좀
그 돕겠다는 뜻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또 달려가갖고 또 이제 그 겉으로 난 기록으로는 결국 김일성의 외교 활동에 의해서 모택동이 지원한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뭔 소리야? 두 거대 악마 앞에서 재롱 떤 거죠, 그냥. 그리고 자기들은 알리바이 한 거지. 그러면서 중공이 개입하는 경우 그 무기는 총알 한 발까지 돈 내고 사가야 돼요. 아니 호구 잡았지 모택동. 그래가지고 중공이 나중에 이제 소련이랑 완전히 이가 상하잖아. 이걸 언제 갚더라? 59년, 60년쯤에 갚아요. 저희 소련이랑 완전히 틀어진 게 60년, 61년이거든요. 60년에는 저기 어디야? 루마니아 부크레슈티에서 그 세계 공산 지도자 대회 열렸을 때 모택동하고 후르쇼프가 야, 네가 후르쇼프한테 모택동이 너는 수정주의자야. 공식적으로. 후르쇼프는 모택동한테 너는 교조주의자야. 1960년, 61년에 완전히 의가 갈려요. 그러고 나서 모택동이가 이가 부득부득 갈려서 야, 더럽다. 야, 거기 우리 6.25 때 그 빚진 거 다 갚아. 소련이 달라고도 안 했는데 지금 안에서 5천만 명 굶어 죽고 있는데 대학진 때 악마들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야. 보고 있으면은 극도로 혐오를 하거나 증오도 넘어서 혐오를 하거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징그러운 벌레를 보면 증오합니까? 혐오하지. 악마는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지. 극도로 혐오하거나 아니면은 그 앞에서 꿇어엎드려서 섬기게 돼요. 너무 그 악마적 에너지가 넘쳐서. 뭐 판단해서 하세요. 혐오로 하시든지 섬기든지. 뭐 당연히 우리 건강하신 시청자님들은 다 혐오하시겠지만. 군사고문단이 아마 최소한 대대급까지는 내려갔을 거예요. 제가 얼핏 보니까 중대급까지도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군사고문단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병력 지원은 없었어요. 단지 만주의 공항을 이용해서 중공군의 물류, 이걸 얄루 리버 밸리라고 불렀어요. 그 압록강 그 계곡을 건너가는 거. 이거를 보호를 해줬다고. 아마 밴플리트 장군의 아들도 공군으로 전사한 게 이 근처 아닌지 모르겠어요. 거기 많이 죽었어요. 미공군들. 왜 그러냐면 소련 전투기가 작은 범위 안에서 미군 전투기보다 성능이 뒤처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군 전투기는 예를 들어서 요코다에서 날아가면 1500km 가요. 소련 전투기는 어디서 떴냐면은 선양 안산에서 떴어요. 200km. 대전쯤에서 뜬 거야.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안산은 160km. 자, 그러니 이게 이런 아주 악마적 악마랑 비교하면 시진핑은 정말 세 발의 피고 아마추어죠. 순진하죠. 그 다음에 얼마나 잔인하냐면 스탈린은 군대를 몽땅 죽이면 친중파도 없어지고 모택동도 코qu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은 몽땅 죽이면 중공군 들어와야지. 모택동 지가 급하니까. 안 들어와? 미군이랑 1500km 저기 국경선 마주할 텐데 지가 안 들어오고 들어온다고 말도 했었잖아. 그 전에. 북한군을 다 죽게 만들면 되네. 그리고 북한군 다 죽게 만들면은 거기에 북한군의 주력을 형성하고 있는 그 친중파, 저기 어디야, 저기 만주에서 국공내전에서 다져진 자들, 그 사람들 한 4만 명도 몽땅 죽으니까 북한과 일성이는 완전히 내 포켓 안에 들어오겠구만. 다 걔들 죽이라 그래. 어떻게 죽일까요? 간단하지, 이 사람아. 낙동강에 전부 몰아넣어. 미군처럼 공군력, 해군력, 해병력 강한 데 있어? 그러면 양쪽으로 그냥 옆구리가 확 비었네. 미군이 분명히 그러면은 옆구리 자르고 들어와. 옆구리 자르고 들어오면 낙동강에 몰려있는데 모두 다 몰살하는 거지. 10몇만 명 몰살했잖아요. 그래서 1959년 10월, 11월이 되면 인민군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력이 아니라 유의미한 군사력이 중화인민공화국 의용군이야. 항미 원조 의용군. 두목 팽덕회.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이 악마성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북한군은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안파도 김무정이 장악했지. 김무정은 11월인가 12월에 체포해서 재판하죠. 제목은 뭐냐? 후퇴 중에 가혹하게 병사를 총살했다야. 아마 탈영한 병사 총살했겠지. 지금 수십만이 죽어나가는데 최고 사령관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전쟁 중에? 그래서 잡아 죽이지 못했지. 뒤에 중국이 있으니까, 중국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김무정은 아마 중국으로 튀었을 거예요. 목숨 살려서. 그러니까 모택동이 완전 함정에 빠진 거지. 스탈린한테 돈 내고 무기 사서 개입할까? 아니면 미군과 1500km 국경을 마주할까? 예. 완전히 이제
빠진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지 캐넌이 중공군이 개입해서 밀고 내려왔을 때 야, 미국은 손 뺍시다라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지 캐넌이 왜 그러냐면 굉장히 냉정한 사람인데 지금 딱 상황 보니까 이거는 소련과 중공 사이에 통박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 계산 속이. 그러면 미군이 손 빼고 다 가버리면 한반도를 누가 먹을 거냐를 둘러싸고 소련과 중국 사이에 그 고깃덩어리를 둘러싸고 대판 싸움이 벌어질 거다. 오케이, 우린 손 빼서 갑시다. 그렇게 조지 캐넌이 그 말했죠. 냉전의 설계자. 그 전까지는 내내 우리랑 같은 편이었어.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도 찬성했고요. 6.25 터졌을 때 빨리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공이 딱 개입하자마자 입장이 그렇게 확 바뀌어. 그러니까 이 국무부 쪽에 외교관 쪽에 전략가라는 사람들은 저는 별로 너무 얇아. 그러니까 이 가치 판단의 그 깊이가 너무 얇아요. 아니야. 자, 중국이 이란을 버렸다고 놀랄 일이 없어요. 스탈린의 악마성에 비하면 시진핑은 호구 천사입니다. 예, 시진핑이 실수를 했지. 근데 그 착한 실수를 하니까 스탈린에 비하면 2020년 미국의 페트로 독립 이후에 자기들이 이때까지 취해왔던 이란 중동 노선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 전환하지 않은 것. 그런 실수를 했죠. 또 착한 실수를 했지. 2015년 세일 혁명이 완료된 이후 앞으로 미국이 페트로 독립을 이룰 거기 때문에 호르무즈가 인질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그에 맞춰서 준비하지 않은 것. 착한 실수를 한 거죠. 실수 중엔 착한 거예요. 스탈린 한 짓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야. 그 악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스탈린은 그 한 몸 자체가 뉴욕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워싱턴 정치와 군사 지정학을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헐리우드 문화혁명과 문화와 세뇌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밤도 안 자고 악마 노름에 확 빠져가지고 평생을 그걸 한 사람이야. 거기에 비해서 시진핑은 이제야 이란을 언제든 내다버릴 수 있는 할인 주유소로 취급하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조차도 북한한테는 거대한 충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보고 있어야 돼. 또 이것도 국내 친중파한테는 굉장히 거대한 충격일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도대체. 엊그제까지 중동에 있어서의 중국의 최대의 맹방은 이란이라고 하는데 이란이 저렇게 비참하게 쥐어 터지고 깨져나가는데 꼼짝을 안 하네. 우리가 뭐 믿을 게 있는 거야 저 집단에? 우리 팔아넘길 거 아니야? 급해지면? 미국한테 우리 팔아넘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